알라우마 리그를 사용하면서 이거는 A리그가 아니라 요즘 영상들을 보면 저는 그 K리그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라이브 스코프를 이용한 슈팅, 알라우마 슈팅이 대중화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알라우마 리그를 이용해서 슈팅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영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알라우마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동안 이 웜은 어떻게 써야 되고 다리는 몇 개가 좋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 말고 이 알라우마 리그가 좀 특이한 발전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토너먼트 선수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 제 프로토너먼트 선수가 2012년부터 경력이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2011년 가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배를 타고 낚시를 하니까 이걸 좀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이 알라우마 리그는요, 2011년에 폴 엘리어스라는 선수가 미국의 건터스빌이라는 호수에서 FLW 투어 오픈이라는 경기를 하게 돼요. 그 경기에서 10월 달에 높은 웨이트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102파운드, 한 46kg쯤 되는 무게로 우승을 하게 되는데 나흘 동안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10,000에서 12,000g 정도, 그 정도 고기를 낚아서 우승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우승 웨이트가 좀 2등과 차이가 많이 났어요. 2등과 17파운드, 그러니까 한 7kg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 프로 무대에서 저렇게 큰 대회에서 그런 큰 점수 차이로 우승을 하고 나니까 와 진짜 이게 엄청나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102파운드라는 무게는요, FLW 역사상 그때 당시 두 번째로 높은 웨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웨이트를 만든 거지? 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라우마 리그에 대한 열기가 되게 뜨거워지는 겨울을 보냈나 봐요. 그런데 2011년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는 사실 다 인터넷이 될 때잖아요. 근데 미국의 프로 토너먼트는 워낙 미국 안에서도 인기가 좋지만 미국 밖에서도 베스 낚시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리그를 보죠. 이제 축구에 관심이 있으면 EPL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무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해외에서도 미국 베스 낚시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미국 안에서 관심이 있고 인기가 많은 어떤 루어가 되니까 밖에서도 전부 다 그걸 다 쏟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전 세계가 동시에 이 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폴 엘리어스가 알라우마 리그로 2011년에 우승을 한 그 다음 해에 이 루어 낚시계에 정말 대단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가 데뷔를 하게 됐죠. 그때 제가 프로에 딱 데뷔를 해가지고 봤을 때 정말 놀랬던 거는, 아니 선수들이 이렇게 된 알라우마 리그라는 걸 막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데뷔할 때 인터넷으로 알라우마 리그 그런 게 있대. 그리고 데뷔할 때 KSA는 2012년부터 알라우마 리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알라우마 리그를 2012년에 KSA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2012년에 알라우마 리그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직접 보게 됐어요. 한 2년 동안은 그냥 알라우마 리그를 옆에서 쓰는 걸 곁눈질 하면서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처음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돼서, 그리고 다음에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첫 해 알라우마 리그였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일본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다른 국가들도 사실은 첫 번째로 알라우마 리그를 겪었던 첫 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알라우마 리그는 꾸준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알라우마 리그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이 많지 않았어요. 대충 제가 오늘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발이 4개인 알라우마 리그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블레이드도 없었고 그냥 발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에다가 혹은 4개 플러스 1개인 형태의 알라우마 리그가 제일 많았어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알라우마 리그라고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이 알라우마 리그 와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이 4발 혹은 4 플러스 1 형태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4발짜리를 쓰든 4개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와이어가 하나 더 있는 걸 쓰든 큰 차이는 없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꾸준히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르더라라는 거죠. 4개짜리를 사용하면 사실 잘 모르겠던데 4개에다가 플러스 1개짜리를 사용하면 유난히 이 가운데 거에만 입질이 집중되더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4개짜리보다는 4개에 1개짜리 4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형태의 알라우마 리그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됐다 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4개가 있었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와이어 4개짜리가 만들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와이어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나, 2개,
두 가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4+1의 형태로 좀 고착화가 된 다음에 알라마 리그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유행이 생기게 되는데, 그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색깔과 모양이었어요. 아니 꼭 이렇게 패들테일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섀도움이라고 부르는 제품 있죠. 이렇게 뒤에 패들테일이 달려서 이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가는 애를 써야 되냐, 아니면 뭐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C테일이나 뭐 스트레이트 이런 걸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C테일이나 뭐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 웜으로 이걸 사용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고기가 낚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류는 기본적으로 패들테일로 가더라고요. 왜 패들테일로 가게 됐냐? 물론 패들테일이 좀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패들테일로만 했기 때문에 패들테일이 조금 더 사람들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었나. 왜냐면 따라가는 입장이었잖아요, 처음엔. 그래서 패들테일로 좀 정형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생긴 이슈, 색깔이었습니다. 처음에 선수들이 사용하던, 혹은 뭐 그냥 낚시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이 알라마 리그를 보면 크게 색깔이 은색과 흰색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뒤에 있는 것만 하나를 조금 다른 색깔로 끼는 그런 어떤 뭐 분위기? 유행 같은 게 생겼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뒤에 있는 것만 하나 다른 걸 끼면 더 여기에 입지를 집중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이 되게 지배적이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2년차, 3년차 알라마 리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2, 3년차 동안 있었던 어떤 변경이었죠.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네 개는 거의 똑같은 컬러를 쓰고 이 뒤에만 하나 다른 컬러를, 예를 들어 여기에는 뭐 내추럴한 쉐드 4개를 단다면 여기에는 혼자 사이즈가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색깔을 혼자 흰색을 사용한다든지 혼자 뭐 더 짙은 색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유행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행으로 꾸준히 진행이 됐죠. 근데 그때 당시 또 하나 논쟁이 생기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헤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였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에폭시나 뭐 레진이나 이런 걸로 만든 이런 딱딱한 형태의 헤드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좀 지배적이었죠.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직접 제일 많이 주로 만드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헤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와이어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작이 성행을 하면서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있는 형태보다는 자작을 하면 아무래도 이 헤드를 성형하기가 힘드니까 좀 잘 만든다,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다가 뭐 에폭시나 레진으로 헤드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그냥 없는 형태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는 처음에는 이 헤드가 없으면 그러면 좀 더 왠지 좀 잘 안 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고 처음에 썼었거든요. 근데 쓰면 쓸수록 이게 딱히 그렇게 조과에는 큰 영향이 없더란 거지. 그래서 이게 헤드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이런 의견이 분분할 때 헤드가 있어야 되는 루어들은 헤드가 있는 방향으로, 헤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알라바마는 헤드가 없는 방향으로 각각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헤드가 있는 쪽의 정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미끼의 판도락이라는 제품이었어요. 다미끼의 판도락이라는 제품은 이 헤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뒷부분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와이어가 들어가는 자리까지 정확하게 잡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겉보기에도 완성도가 되게 높고 마감 처리도 되게 깔끔했기 때문에 저도 엄청 선호했던 기억이 들어요. 다만 단점은 가격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쓸 때 정말 이게 고급지고 좋기는 한데 이거 조금만 더 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헤드가 되어 있는 제품들, 헤드가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헤드의 뒷부분에 이 스피너 베이트처럼 여기 와이어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털도 이렇게 쫑쫑쫑쫑쫑쫑 나 있는 제품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슈어캐치, 뭐 지금도 그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건 슈어캐치에서 나오는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있는 제품들이 어떤 유행을 다 잡고 있을 때 이렇게 헤드가 되게 예쁘게 성형되고 뒤에 부분까지 사출이 완벽하게 되는, 이 와이어가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사출되는 건 고급형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털이 나 있는 그 스커트가 있는 제품들까지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점점 이 헤드가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와이어가 자작이 되니까 알라바마 와이어를 자작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이걸 자작을 하게 되니까 자작한 걸 써봐도 잘 물거든, 헤드가 없어도
초기에는 이 헤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기다 납까지 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납도 부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냥 헤드가 없는 게 더 잘 물더라, 뭐 큰 차이 없더라, 이런 의견들이 슬슬 나오니까 점점 헤드가 없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헤드는 좀 없어도 된다 라는 분위기로 점점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이제 이런 어떤 크기, 섀도움에 대한 이슈였어요. 그때가 한 5, 6년 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름에 시즌을 하고 있는데 한 5인치, 6인치를 이용한 알라바마 리그를 사용하면 어떨까? 왜냐면 봄에 워낙 알라바마 리그가 계속 한 4, 5년 동안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절이 점점 늘어지면서 조금 더 뒤에 베스가 상당히 얕은 곳으로 올 때까지도 계속 이 알라바마 리그를 사용해서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웜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얕은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웜의 사이즈가 아주 작게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3인치 섀도움을 사용을 하고, 이 무게도 아주 경량화가 되면서 첫 번째 있었던 건 미니멈이었어요. 미니멀화. 그래서 이게 좀 미니멀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섀도움도 3인치, 심지어 2.5인치 막 이런 것까지 사용해가지고 송어용 쉐드를 갖다가 알라바마 리그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헤드는 지그헤드의 경우에는 심지어 헤드를 다 떼어내고 훅만 사용하는 그런 알라바마도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쉘로우에서 워킹 낚시에서 사용하기도 했고, 선수들이 경기 중에 성적을 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워킹에도 가능하지 않나? 라는 그런 어떤 물음표를 던져줬어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여름으로 넘어가서 계속 알라바마 리그를 여름까지도 사용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웜의 크기를 더 키우는 거예요. 5인치, 6인치로. 근데 5인치, 6인치로 키우게 되면 4+1 알라바마에서도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좀 다른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알라바마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3발짜리 알라바마,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발짜리 알라바마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 무게를 너무 늘어나는 걸 좀 막기 위해 큰 웜을 사용을 해서 여름철에도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고기를 낚아오는 선수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져주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알라바마 리그가 작은 알라바마 리그와 큰 알라바마 리그, 작은 섀도움을 사용하는 가벼운 알라바마 리그와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큰 섀도움을 갖고 있는 알라바마 리그의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했어요. 그게 대충 제 생각에는 2016년, 17년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3인치를 사용하는 작은 알라바마 리그들은 워킹 낚시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미끌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좀 스피너베이트 위주로 좀 편성이 됐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여름철에 큰 섀도움을 사용한 알라바마 리그들, 아까 산발이라고 했죠. 산발 친구들도 점점 자취를 갖췄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어떤 효율성의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크기는 대충 4인치 섀도움, 4인치나 혹은 그보다 조금 작은 3.5인치 정도를 사용하는 알라바마 리그로 이렇게 좀 이게 약간 스탠다드다, 표준형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을 때 하나 새롭게 나타난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 이 제품도 이렇게 블레이드가 있는데요. 이 블레이드를 다느냐 달지 않느냐,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 블레이드의 크기도요, 우리가 더블일로 스피너베이트에 있는 작은 블레이드 있죠? 한 2.5쯤 되는 그런 블레이드처럼 여기다 달면 되게 큼지막해지거든요. 그런 크기의 블레이드부터 지금 보이는 이런 자그마한 블레이드까지 어느 정도 되는 크기의 블레이드를 다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걸 가지고 사람들끼리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달아보니까 블레이드가 너무 크면 캐스팅할 때 비거리 손해도 너무 크고요. 그리고 블레이드가 너무 크면 너무 천천히 가라앉는다라는 단점, 그리고 감을 때 너무 빨리 떠오른다라는 그런 어떤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는 조금 작게 다루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좀 작은 형태의 블레이드로 점점 진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필을 많이 시키기 위해 이렇게 블레이드를 많이 달면 어떨까라는 이런 제품들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이것도 역시 헤드가 있고 헤드가 없고를 갖고 한참 싸우던 시절 때처럼 이게 와이어를 충분히 많이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여러 형태의 와이어들을 가지고 실험적인 낚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였던 어떤 유행, 또 의견의 대립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은 각각의 와이어에 한 개 혹은 2개 정도의 그 정도의 와이어를 달아서 이렇게 작은 와이어를 다는 형태로 고정이 됐지만, 그때는 여기 콜로라도 블레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피너베이트용 블레이드까지 막 열심히 여러 가지 형태로 갖고 사람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갖고 많이 대립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떤 의견의 대립들을 통해서 4+1의 와이어에 이런 자그마한 블레이드가 한 개 정도 달려있는
요런 알라우마 리그 와이어가 어느 정도 표준형이고 거기에 웜은 4인치 정도 되는 섀도움을 쓰는 거야 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 됐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의 발전은 없겠거니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발전을 합니다. 그때 4+1 와이어에 대항해서 나타났던 건 6+1 와이어예요. 물론 6+1 와이어가 나오기 전에도 5+1이나 7+1 혹은 8+1도 나왔거든요. 근데 5+1이나 7+1은 왜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 이걸 자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어를 5+1로 되면 결국엔 이 와이어가 6개가 되니까 2개 해가지고 만들기는 과정이 좀 더 단순했다?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7+1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8+1이 딱 되니까 아 이렇게 다리가 많은 알라우마 리그들은 어떤 단점이 있구나라는 게 명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8+1이 되면 발이 8개가 되잖아요. 그럼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이 와이어의 길이가 같아지면 같은 거리에 있을 때 너무 촘촘한 거예요. 그래서 웜과 웜끼리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8개는 너무 많다. 근데 6개가 정도쯤 되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뭔가 되게 베이트볼 같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간섭도 많이 하지 않더라. 그래서 6개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 그럼 이제 4+1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6개가, 발이 6개가 되면 뭐가 그렇게 효율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6+1 쓰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이 알라우마 리그로 낚시를 하다 보면 히트가 된 다음에 고기가 꾹꾹 힘쓰다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때 6+1은 그런 미스가 되게 없더라는 거죠. 고기를 낚아서 올렸을 때 낚인 형태를 보면 6+1 와이어를 채팅한 경우에는 이 7개의 와이어 중 1개를 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힘을 쓰다가 옆에 있는 와이어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와이어를 이렇게 칭칭 감고 나오니까 이거 히트 된 다음에 떨구는 경우가 없더라. 이게 알라우마 리그가 베이트볼을 공격하는 베스를 낚아내는 방법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바늘을 탁 물기보다는 몸빵으로 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랜딩 확률이 6+1 와이어가 높더라. 그래서 바늘과 바늘 사이는 좀 촘촘할 필요가 있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4+1의 시대는 점점 가고 6+1의 형태로 점점 유행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오죠. 바로 이 앞부분 라인을 묶는 라인아이의 구조였어요. 예전에는 이 앞부분이 좀 주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바로 여기에다 라인을 체결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자작품이 리드 와이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요거는 사실 그 용도가 되게 명확해요. 어떤 거냐면 이 리드 와이어가 없는 상태로 바로 이거 여기다 바로 낚싯줄을 묶게 되면 이 친구가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면서 이 안쪽에 이렇게 칭칭 감는 경우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묶지 않고 이런 와이어에다가 이렇게 묶게 되면 이게 날아가더라도 조금 이쪽에 와이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걸어준다는 거죠. 이게 걸어져서 감더라도 여기에 칭칭칭칭칭 감는 형태가 생겨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처음에 나왔던 형태고, 그리고 이 부품은 갈치의 텐빈 부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꺾이지 않는 형태의 와이어, 이렇게 반만 꺾이는, 적당한 범위만 딱 꺾이는 이런 형태의 부품을 사용을 해서 기성품으로 제작이 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형태를 만든 다음에 여기를 수축 튜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적인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잘 꺾이지 않게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작품은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꺾이지 않아서 잘 감기지 않고, 또 반대로 이런 기성품들은 이런 특정한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 꺾이지 않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다른 나라의 알라우마 리그의 형태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일본은 역시 우리랑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미국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건 아마 제 생각인데, 낚시인들이 바라는 어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방향성은 대부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성만 같았던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제품들이 모두 비슷했던 것들은 인터넷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이 된 챕이지만 각각의 지역에서 더 개선이 돼서 나오게 되면 그게 또 반대로 이쪽에서 또 퍼지게 된다는 거죠. 저쪽에서 만들어져서 퍼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좋은 형태가 나오면 그 형태가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동시에 쫙 퍼지게 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가 되니까 서로 상호간의 영향을 받는 게, 예전에는 전래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 데이터나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가 돼서 비슷한 형태로 진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발전 과정이 있었는데, 일본과 미국과 우리나라만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아는 게 딱 요 정도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 내용은 잘 모르니까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이 세 개의 시장만 놓고 딱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이 알라바마 리그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줬지만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토너먼트에서 이 알라바마 리그에 훅을 3개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제한을 두었거든요. 물론 이 제한하는 과정에 조금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의 알라바마 리그가 일본에 사용하는 걸 보면 6+1이든 4+1이든 어떤 형태의 알라바마 리그든 훅은 3개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발들에는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싱커를 단다든지 아니면 블레이드를 단다든지 해서 다른 형태의 알라바마 리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화가 됐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뭐 협회에 관계없이, 물론 초기에는 알라바마 리그를 수용하지 않는 협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알라바마 리그를 사용을 하게 했죠. 그래서 저 모든 선수들이 알라바마 리그를 뭐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 바늘의 개수도 제약이 없었고 와이어의 개수도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다채로운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유행들, 크기, 색깔, 모양, 뭐 헤드,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와이어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유행을 타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된 게 우리나라의 알라바마 리그예요. 그에 비해 또 미국은 토너먼트를 통해서 알라바마 리그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뭐 대중화시키겠다고 부른 게 맞겠죠? 대중화시키기는 했지만 각 주마다 주법이 있고 그 주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바늘의 개수가 다르고 알라바마 리그를 허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게 돼요. 근데 토너먼트는 미국은 투어를 하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도 이번 대회 때 알라바마 리그의 사용에 대해서 경기 전날 미팅을 하는데 엄청 첨예하게 대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이런 형태, 와이어가 있는 뭐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이어가 많더라도 프롭이 2개 달려있는 버즈베이트라든지 아니면 블레이드를 달기 위한 암이 몇 개 있는 이런 뭐 스피너베이트 다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와이어에 연결된 바늘은 하나여야 한다라고 딱 잘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이 토너먼트가 열리는 장소나 국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리그가 발전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이 알라바마 리그를 갖고 정말 많은 걸 발전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라바마 리그를 사용한 낚시의 실력을 딱 놓고 보면 앞에 있었던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라이브 스코프를 이용한 슈팅, 알라바마 슈팅이 대중화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알라바마 리그를 이용해서 슈팅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약간 K 알라바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K 알라바마가 진짜 정말 다른 나라 선수들이 사용하거나 다른 나라 낚시인들이 사용하는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우리나라 선수들 혹은 우리나라 낚시인들의 유튜브에서의 테크닉을 보면 정말 되게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A리그라고 부르더라고요. 알라바마 리그라고 뭐 하기도 하지만 A리그가 아마 알라바마의 A가 아닐까. 아메리카의 A일 수도 있지만 알라바마 리그를 사용하면서 이거는 A리그가 아니라 요즘 영상들을 보면 저는 K리그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 그리고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이게 베스 낚시가 미국에서 시작된 낚시이고, 그리고 미국에 사는 라지마우스 베스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인들이 같이 하는 낚시가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낚시가 미국 선수들이 하는 낚시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낚시에 비해 우리가 조금 더 못하겠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갖고 비슷한 기간 동안 비슷하게 발전을 시켜 나오는 과정에서 알라바마 리그를 보면 적어도 우리가 낚시를 훨씬 더 잘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라바마 리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요즘 추워서 날씨가 워낙에 다 얼어 있잖아요. 빨리 따뜻해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알라바마 리그로 베스를 낚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근데 이 알라바마 리그 이야기를 하면요, 폴 엘리어스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폴 엘리어스라는 선수는 1951년생 선수인데
사실 나이로 보면 저희 아버지 뻘 선수죠. 그런데 되게 대단한 기록을 몇 가지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커리어는 아무래도 클래식 챔피언이죠. 베스마스터 클래식 챔피언도 한 번 했고, 그리고 베스마스터, 그러니까 엘리트 시리즈의 4일 경기 최고 웨이트도 갖고 있거든요. 2008년 팔콘슬램에서 132파운드 8온스, 그러니까 한 60kg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데일리 15,000g. 그러니까 그게 20마리 기록이거든요. 근데 데일리 15,000g이면 5마리씩 15,000g, 하루에 3kg짜리 베스를 5마리를 갖고 왔던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 알라바마 리그, 건터스빌에서 2011년 가을에 건터스빌에서 열렸던 FLW 투어 오픈에서 이 알라바마 리그를 사용을 해서 102파운드 8온스를 낚아오거든요. 그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46kg쯤 되는데, 그게 대충 하루에 한 11kg에서 12kg, 그러니까 11,000에서 12,000g 정도를 낚아와야 된다는 거죠. 11,000, 12,000이면 지금 이렇게 큰 베스가 많이 나오는 안동호에서도 봄에 그 정도 잡아도 우승 정도의 각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무게를 계속 낚아올 수 있었던, 나흘 동안 낚아올 수 있었던 채비가 이 알라바마 리그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 이 친구가 우리한테 좀 친숙한 테크닉을 하나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크랭크베이트를 캐스팅을 해서 무릎을 끊고 낚싯대를 이렇게 집어넣고 감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뭐 4m 들어가는 크랭크를 5m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테크닉이죠. 조금이라도 더 깊게 넣는 그런 테크닉으로 유명한데, 로드를 넣고 감는 걸 보였던 선수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이 폴 엘리어스라는 선수는 유명합니다까지 쓰면 될 것 같아요.